안 보여.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자 봅시다. 우리 지금 정사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정사형의 길이 중에 그냥 치평각을 이용한 길이는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L 코사인 세타 하면 그냥 바로 나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면각을 이용한 길이고요. 이면각을 이용한 길이는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는 소술되어 있지 않거든.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할 얘기가 쌤이 정사형의 넓이거든. 넓이를 할 때 이 설명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다 사용됩니다. 아까 쌤 여기 조그맣게 그렸던 그림 있지? 그 그림이 이제 활용이 돼. 결국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한 논리가 교과서에 전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알아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 그럼 봅시다. 이제는 뭘 할 차례냐면 이제 정사형의 넓이를 할 차례입니다. 넓이.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주어질 거냐 하면 이렇게 이제 조선이 있고요. 넓이는 이제 이면각이 주어질 때만 사실 의미가 있어서 면과 면 사이의 관계라서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여기 휘어? 위로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이제 알파 평면이라고 하고 베타 평면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조선 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ABC. 삼각형 ABC가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 C. 이 친구는 이제 알파 평면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 평면 위에 이제 이 친구의 정사형이 그려진 거지. 정사형은 빛이 이렇게 평형광선으로 수직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제 여기에 B 프라임이 찍힐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기에 이제 C 프라임이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이거구나. C 프라임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프라임 찍힐 거고. 이렇게 이제 정사형이 됩니다. 일단 그림 자체는 이해를 했어? 괜찮아? 이제 쌤이 그림을 이제 마음에 들게 그리지 못해서 어쨌든 또 이해를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니? 자, 가야 됩니다. 봅시다. 그러면 이게 아주 특수한 삼각형이거든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평행하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오케이? 평행하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렸던 그 조그마한 그림에 의해서 뭘 알게 되는 거지? 뭘 알게 되는 거지? BC랑 B'C', C'이랑 길이가 어떻다고? 같다는 정보를 얻게 된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BC랑 B'C', C'이랑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이면과의 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 여기 교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3수선의 정리에서 이렇게 쭉 연결하게 되면 얘도 뭐라고? 수직이라고.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요 A에서 교선 L이 내린 수선과 요 BC의 교점을 H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교점은 H'이라고 할게요. 요 H'은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수직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해봅시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H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BC랑 교선 L이랑 평행하다고 했거든. 그러면 AH랑 L이랑 수직이라는 말은 AH랑 BC랑 수직이라는 말과도 똑같겠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A', B', C'의 넓이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B', C'이랑 A', H'이랑 곱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자, 근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일단 BC랑 B', C'의 관계는 뭐였어?
그리고 AH랑 A'H'의 관계도 구하고 싶거든. 근데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저거는 선분 AH의 평면 베타에 대한 정사형이 선분 A'H'입니다. 그래서 A'H'의 길이는 A'H'의 길이는 AH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아까 그 조그마한 그림에서 저희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는 이 논리가 사용한 이 논리가 저기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문제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B'C' 대신에 BC라고 고쳐 쓸 수 있고요. A'H' 대신에 AH 코사인 세타라고 고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지? 삼각형 ABC잖아. 그래서 삼각형 ABC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사형의 넓이 S'은 원래 도형의 넓이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걸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쌤 저거는 이제 그 삼각형의 한 변이 이제 저기 교선에 평행한 것만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은 내가 어떤 도형이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적당히 이렇게 평면 알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치자. 이 친구는 평행해, 안 평행해? 안 평행하잖아, 맞지? 근데 얘를 만약 교선이 이렇게 이 친구랑 평행한 교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다면 얘를 이제 다시 평행선 하나 더 긋고 이렇게 쪼개게 되면 요 삼각형 4개가 교선에 평행한 직선들을 한 변으로 가지고 다 쪼개집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모든 도형은 교선에 평행한 직선들로 다 해서 이용해서 삼각형들의 합으로 다 쪼갤 수 있어. 언제든지. 그래서 모든 다각형에 대해서 저게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곡선 모양의 도형이거든. 이를테면 원과 같은. 그거는 그냥 교육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 처음에 어떻게 배우지? 피자 하잖아, 피자. 쪼개가지고 이렇게 막 옳지수치 붙여가지고 쭉 자기 쪽이면 직사각형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 그거하고 비슷한 논리로 사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극한이라는 아이디어를 배웠기 때문에 극한을 취해버리면 결국 똑같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아마 쌤이 그 학기 중에 설명할 때는 아마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프하게. 왜냐면 적분의 아이디어가 약간 사용되어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결론은 뭐다? 정사의 넓이는 S 코사인 세타다가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준서도 이해했어? 여기 그 개념 원리 익히기가 있군요. 한번 털어볼래? 요거 페이지. 간만에 쉬어가는 친구들 많은 거. 계산 연습도 할 겸 해보십시오.
무슨 안 풀려? 안 풀리면 쌤이 강력한 터치를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무슨 도형인지를 찾는 거야. 선분 AC를 바닥면 AEH 바닥면이라는 건 옆면에 내리면 어떻게 돼? 그럼 A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왜 점이야? 선분 AD.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거기 A는 그대로 있을 거고 C만 수선에 발내리면 T로 떨어지잖아. 그럼 AC 위에 모든 점이 선분 AD 위로 떨어지니까 정사형이 선분 AD가 되는 거지. 괜찮아? 해줄게. 그다음에 DC의 BFGC, BFGC가 어디 있어?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돼? 선분 DC 위에 모든 점이 어디로 떨어져? 그냥 C로 떨어지겠지, 맞지? 점 C 이렇게 쓰는 거지. 그다음에 DF. 가임이도 EFGH로 떨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DF는 어차피 F는 EFGH 위에 있잖아, 그냥 말 그대로. 이제 D만 하면 되는데 D가 어디로 떨어져? H로 떨어지지. 뒤에서 수선의 발이라도 봐. 정사형은 수선의 발이라니까 그냥. 정사형은 수선의 발이야.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FH 되는 거지. 너무 어려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각의 점을 수선에 발 내리고 연결하면 돼. 그러면 AFT는 EH, EFH. 괜찮아. D는 어디 떨어져? H에 떨어지지. A는 그럼 이제 EFH가 되는 거지. 다 했어? 다른 사람들은? S는 S 코사인 세타, S 프라임 S 코사인 세타 그냥 공식이죠. 근데 이제 공식 연습하는 문제고 잠깐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라고 했냐면 세 가지라고 했거든.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교선 찾기였고 사실은 정확히는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정사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이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가 이제 문제 요구 사항이라고 하자.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나왔거든. 그리고 내신 들어가면 얘는 외우는 겁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숫자라서.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방법, 정사형을 이용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 우리 정사형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S 프라임은 뭐였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지. 이게 공식이거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넓이분의 넓이라고 쓸 수 있잖아, 맞지?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그림에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지? 정삼각형이지. 오케이? 그럼 이 친구의 이 녹색 면에 대한 정사형은 정확히 뭐가 될까? B는 어차피 그대로 떨어질 거 아니야, 맞지? C도 그대로 떨어질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누구야? A지. A가 어디 떨어져? 무게중심. 무게중심에 떨어지겠지, 맞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에 떨어질 거라고. 왜 무게중심인지는 알아 혹시? 그러니까 이 정삼각형 세 개가 모두 합동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요 길이가 다 똑같아요. 저 길이가 다 똑같은 점이 우리 뭐라고 불러? 정삼각형에서는
외심이잖아, 맞지? 근데 외심이랑 무게중심이랑 정사각형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무게중심일 거야. 조사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 연결하게 되면 이거 몇 대 몇이지?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를 S라고 하면 여기가 3분의 1S가 되는 거야. 그러면 S분의 3분의 1 S 하면 얼마 나와? 3분의 1 나오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풀어버린 거야. 괜찮니? 그래서 얘가 홀등이 아니라 월등히 편하다. 괜찮지? 오타야, 오타.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두 번째도 정사면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정육면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아까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우리가 이제 이면과 크기를 구했단 말이야. 이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거든. 얘가 더 편하진 않아. 근데 이제 일단 그래도 해봅시다. 이 길이를 편의상 2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노란색 삼각형의 정사형은 뭐가 되지? 요 친구가 되겠지. 요 친구가 노란색 삼각형의 정사형인 거야. 결국 노란색 삼각형 넓이 분의 녹색 삼각형 넓이 구하게 되면 이제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온다. 괜찮아? 그러면 이제 녹색 삼각형의 넓이는 2가 될 거야.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좀 귀찮군요. 어차피 이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 길이를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가 2루트 2가 될 거고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6이군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2루트 2가 이제 넓이가 될 겁니다. 이 넓이 분의 요 넓이를 하면 이게 바로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다시 이 삼각형 넓이 분의 요 삼각형 넓이를 하면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온다. 이 가인이 질문 있어? 질문 있는 표정인데? 엄청 있는 표정인데? 진짜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약분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루트 3분의 1이라는 결과가 딱 나오는 거야. 괜찮지? 쌤도 다시 모르겠어. 단계는 나와야 되지만 잘 이해하고 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 타원 넓이 공식도 한번 보여볼까요? 지원하는 김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단면을 자르게 되면 이 친구 모양이 타원이라 사실 우리가 알고 있거든, 맞지? 알고 있어.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편의상 이 길이를 우리가 2R이라고 2A라고 하자. 2B 그냥 2R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넓이를 내가 S라고 하게 되면 요 넓이를 S'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 각의 크기를 이렇게 이루는 각의 크기가 사실 여기서는 이면의 크기가 될 거거든.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 S''은 S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근데 이제 여기서 S는 이제 파이 R 제곱이 될 거고 S''을 구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파이랑 R이랑 왜 이상했었지? 파이랑 R을 내두고 R 코사인 세타를 쓰게 되면 잘못 썼지 지금. 다시 할게. S''이 이 원넓이야, 맞지?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은 S 코사인 세타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파이 R은 파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R이 저 타원의 넓이 S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코사인 세타분의 R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 봐봐.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길이가 2R이야.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2R이야.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R은 요 길이 얼마지? 절반이잖아. 그럼 우리 타원을 그려보면 저 타원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 길이가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분의 2R이야.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겠어? 요 길이가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 친구는 이 그 평행함께 이렇게 그려질 거라서 저기는 2R 될 거거든. 요 길이가 2R이야. 요 길이가. 그럼 사실 우리가 요 길이를 원래 뭐라고 부르지? 장추의 길이 A라고 장추의 길이 절반 A라고 부르지 않았지? 여기를 뭐라고 불러? B라고 부르지 않았지? 그러니까 지금 R이랑 B랑 같은 상태고 A랑 코사인 세타분의 R이랑 같은 상태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는 AB 파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타원의 넓이 공식이야. 이상해? 이해했어? 지우야 안녕. 근데 저게 왜 2R이 돼요? 사실 이거는 약간 직관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지금 교선이 보여 안 보여? 교선이 보이지 않잖아, 맞지? 교선이 편의상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고 여기가 이렇게 수직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 친구랑 평행해. 얘랑 그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 반드시. 이거 약간의 직관이 개입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얘를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똑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수선 떨어지고 이렇게 수선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이게 그 원기둥의 옆면을 이렇게 타고 그리는 단면 같은 걸 그릴 수 있잖아, 맞지? 거기서 이거랑 이라서 길이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괜찮아? 이건 약간 직관이 작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원의 넓이 공식이 AB 파이야. 물론 이걸 쓸 일은 사실 그 기하학과고 여기 정사형에서만 쓰는 것 같습니다. 저기 어디냐? 저기 2차 곡선에서 활용하진 않아. 2차 곡선에서는 넓이 구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원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이 정사형을 가지고 처리하게 시키니까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사실은 없긴 합니다. 정민이 질문 있어? 좀 어려워요. 헷갈려. 사실 쌤이 설명을 어렵게 해서 그래.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게. 다시 한 번 더. 자, 이렇게 타원이 있게 되면 타원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 내가 이 길이를 요 길이를 2a라고 할게.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면을 이렇게 하나 그리죠. 옆면을 여기 정확히 정 가운데 선을 통과하는 옆면을 이렇게 하나 그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교선이 생기겠지, 않지? 여기를 내가 여기를 2b라고 할게. 괜찮아? 근데 요 2b가 사실은 뭐이기도 하지? 이 원기둥의 밑면의 지름의 길이이기도 해. 괜찮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요 넓이를 s라고 하고 요 넓이를 s'이라고 하게 되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 이면과 길이를 세타라고 할 때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s'이 된다는 건 정사형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저 그 s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가 s'이라는 친구가 이 여기서는 누구야? 여기서는 반지름이 사실 지름이 2b라서 반지름이 2b잖아. b잖아, 맞지? 그래서 b 제곱 파이가 된다. 괜찮지? 그럼 얘를 b 파이는 냅두고 코사인 세타분의 b로 이렇게 고쳐 쓰면 이런 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s가 타원의 넓이잖아, 맞지?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b가 뭘 의미하는지만 찾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무슨 삼각형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고 요 내각의 크기가 세타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지? 2a 코사인 세타잖아, 맞지? 요 길이는 2a 코사인 세타라고 항상. 2a 코사인 세타가 2a 코사인 세타가 뭐야 지금? 2b잖아, 맞지? 요 길이가 2b라니까 지름, 맞지? 얘가 2a 곱하기 코사인 세타. 괜찮아? 이거 약분하면 a가 뭐야? a가 코사인 세타 분의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a인 거야. 결론은 ab 파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우리 성민이는 너무 잘 이해해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였지.
따라와야 됩니다. 같이. 자, 그럼 넘어갑시다. 오늘 쌤의 계획은 뭔데? 공간좌표를 다 못하지? 뭐 이러면서 안 되지. 쌤이 이게 그 대학 진도 수업을 한 지가 오랜만이라서 사실 약간 감각이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때 그냥 핵심만 딱딱 해주고 이런 건 좀 해봤는데 최근에도 근데 이제 지금 안 하는 거는 오래됐어. 여튼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선분 AF의 평면 DHF 위로의 정사의 길이를 구하시구나. 여기가 AF고 평면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약간 겹쳐버렸거든요.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는 게 직접 그 직표각을 구해서 푸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정사형된 도형이 뭔지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여기 AF가 이렇게 있으면 F는 어차피 이 평면 위의 점이잖아, 맞지? 그럼 A가 저 친구의 정사형이었을 때 어디 떨어지는지만 찾으면 되거든. 어디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여기 떨어지겠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그냥 이 길이 구하면 그냥 그게 답인 거야. 얘가 이제 정사형이에요. 그래서 선분 AF의 정사형이 저 친구이기 때문에 저 길이 구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한 모서리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루트 2가 될 거고 요 길도 2가 될 거라서 여기가 루트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루트 6이 선분 AF의 정사형의 길이가 되겠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뭐 11번은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정사각뿔이군요. 우리가 이제 정사면체만 주로 했는데 정사각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664랍니다. 이게 6이고요.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정삼각형은 아니고. 어쨌든 삼각형 ABC의 평면 BCD 위로의 정사의 넓이. 근데 이제 여기서 수선의 반을 내리게 되면 저 옆면들이 모두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정확히 정가운데 두 대각선의 교점에 딱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사의 넓이는 요 삼각형 넓이가 이제 정사의 넓이가 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4였으니까 요 길이가 딱 2가 될 거고 정확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가 정사의 넓이가 될 겁니다. 괜찮지? 자, 그때 문제에서 뭐하래? 이명의 크기를 구하래. 얘는 뭐하라는 얘기지? 결국 이명의 크기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 즉 넓이분의 넓이로 풀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요 길이가 2니까 θ에서 여기가 4루트 2가 될 거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럼 8루트 2가 되고요. 그러면 이 넓이분, 얘가 S고 얘가 S'이니까 S분의 S'이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8루트 2분의 4가 우리가 구하는 이제 그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될 겁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 가인이는 잠깐 갔다 온 것 같은데. 잘 갔다 왔니? 아니, 질문 있어? 아예 못 들었지? 들었어? 준서는? 준서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왜 잠을 안 잤어? 잠을 잤는데도 피곤해? 인생이 그래? 자, 그러면 사실 그 쌤이 아직 이야기가 좀 남았는데 강의 노트 47쪽에 보면 쌤이 그림자의 넓이라고 해서 이제 넣어놓은 이야기가 있거든. 네,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바닥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원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판. 다시 이 친구는 무슨 모양이라고? 원이야 원. 맞지? 원이야. 그리고 빛이 이제 지면을 수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평형강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럼 그림자가 무슨 모양이야? 그림자는 타원이 알았지? 이게 뭐 어쩔 수 없어. 못 그리는 것도 맞지만 현실적인 이제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얘는 이렇게 이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이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각을 크기가 세타라고 주어지게 되면 요 넓이를 s라고 할 때 요 넓이는 이제 s 프라임은 s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건 그냥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정상은 그냥 똑같은 상황이야 이건. 그러니까 원래 정상이란 말의 의미가 뭐였지? 수직으로 비춘 그림자, 수선의 발리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정확히 수선의 발리여서 여기 이제 이 모든 점들이 정확히 여기 다 대응이 될 겁니다. 이 경우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 혹시 지금 질문 있는 사람? 뭔가 약간 집중해서 성윤이 이해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걸 하나 넣어놨거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얘기야. 우리가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 지면과 이렇게 있는데 원기둥의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이 있고 원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빛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림자가 어떤 모양으로 생길까? 쌤이 그 위에 뭐라고 써놨는지 혹시 확인해 줄 수 있어? 뭐라고 써놨지? 빛의 진행 방향의 수직인 그림자를 만드는 단면 찾기거든. 이제 얘는 수직인 단면을 찾는 게 조금 어렵긴 하네. 그러고 보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위쪽 짝꿍 반쪽을 그리고 요 아래쪽 뚜껑 반쪽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친구만으로 모든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림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예를 들어 볼게. 지금 쌤이 사실 설명하면서 후회하고 있거든. 아 이거는 하지 말걸. 자 쉽게 갑시다. 구가 있어. 구가 있어. 그럼 구에다가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까? 원 생길까요? 원. 맞지? 이거는 여지가 없잖아. 맞지? 오케이. 차라리 이걸로 할게. 이걸로. 쌤이 근데 구를 더 잘 그릴게. 이 설명 2번 설명 하지 맙시다. 저는 하지 말고 그냥 구를 하자. 구를. 어차피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알필요 있었나? 어쨌든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를 이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 자, 엄청난 입체감이잖아, 맞지?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건데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림자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를 만드는 부분만 찾으면 돼. 어떤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빛의 진행 방향의 수직인 그림자를 만드는 단면 찾기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가 괜찮니? 원래는 이단 뭘 해야 되냐면 이 그림자 이 구를 반동 잘라. 그리고 반동 자르는데 이렇게 평면에 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비스하게 자르거든. 그걸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그냥 해봅시다. 알았지? 다음 시간에 할게. 제대로는.
이렇게 잘랐다고 쳐봐. 그럼 구의 나머지 부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구는 이만큼만 살아있는 거지. 그럼 이 경우의 그림자는 어떻게 생길까? 상상이 돼? 이 친구가 그림자를 만드는 단면입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나머지는 빛을 지나오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이 단면에 의해서 가려. 여기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그림자는 이 단면에 의해서 가려. 이 밑에 있는 것도 어차피 얘에 의해서 다 가려졌어요. 그림자 영향을 안 줘.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는 정확히 반원이 그려져요. 정확히 왜 이렇게 휘었어? 정확히 이렇게 반원이 그려져요. 이 친구는 반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만큼만 그려질 거거든. 아까 저것처럼. 그래서 이 친구는 타원의 반쪽이에요. 타원의 반쪽. 똑같아 보이는데요가 아니야. 저 친구는 타원의 반쪽, 이 친구는 정확히 반원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림자 만드는 단면 찾기가 진짜 중요한 게 사실. 어려운데 일단 이거는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학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혹시 선생님 RPM 확인해보고 RPM에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좀 누르려고. 일단 이것만 해도 사실 어려운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운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빛이 지면과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빛이 지면과 수직인 경우고, 두 번째는 빛이 수직하고 비스듬하게,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거고, 이제 쿠가 이렇게 있는 거지. 쿠가 너무 밑에 들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빛이 이렇게. 여기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괜찮지? 그럼 이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여기서도 누구만 중요하다고? 그림자를 만드는 아까 구의 반쪽에 있어도 그냥 대원, 우리가 제일 큰 원을 대원이라고 부르거든. 대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 분홍색 반구에 대해서도 뭐만 찾으면 돼? 요 주황색 부분만 있으면 반구의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지 않았단 말이야. 여기도 똑같은 거야. 여기서도 넓이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 친구밖에 없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대원이라고 부른다고. 대원 이 친구 그냥 흰색 다 지워도 이거에 대한 그림자나 이 흰 구에 대한 그림자나 어차피 똑같다고. 결국은 이거 찾는 게 핵심이야. 괜찮지? 그러면 이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관계가 뭐가 될 거냐? 근데 요 과거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는 어떤 구조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직각이 될 거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될 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 친구를 여기에 정사한 그 넓이 관계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를 S'이라고 하고 여기를 S라고 하게 되면 S'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S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괜찮니? 그럼 S' 사인 세타가 S가 되겠지.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해했어? 지금 첫 페이지, 연습 문제 첫 페이지에 109번 문제가 사실 그 문제가 나왔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와 같은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성민이 혹시 질문 있어? 숙제는 109쪽까지로 하겠습니다. 뒤에 그 몇 페이지지? 그 110페이지, 111페이지는 쌤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약간 끊고 가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느린 거 최대한 잘 해주십시오. 여튼 일단 이 입체의 그림자는 사실 참고로 이야기하면
거기 이 그림 중에 이 기둥이 있지. 이거 그림 말고는 교과서에 다 있는 그림입니다. 전부 다. 요 그림도 교과서에 있는 그림 가져온 거고 이 그림도 교과서에 있는 그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기본 내용이 있지 않고 좀 더 알아보기에 다 있어. 근데 우리 이미 1학년 때 공부하면 느꼈잖아. 좀 더 알아보겠는 내용들이 시험에 이렇게 꾸준히 돌아가면서 나온다. 다 알고 있대. 이번 시험에 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문제인 거지. 나올 수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서 타이틀로 붙어 있는 건 뭐만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정사형만 있지만 실제로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온 거에 대한 설명도 교과서 일부러 다 들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불편한 거는 낯설어서가 제일 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완전히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어색하지. 그래서 아마 이제 수라나 송현이나 준서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내신 들어가서 또 다시 하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